비전 선언문이라는 문장을 찾아서 명함도 만들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이 남은 상태잖아요. 이럴 때 잠재된 불안 플러스 내가 익히 알고 있던 불안까지 겹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비전이라는 거는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불확실성과 좀 추상적인 문장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내가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능력을 갖춰서 해낼 일을 적은 거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해낼 일들의 결과치가 비전 선언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내 모습으로 봤을 때는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점적 차이가 드는 게 당연한 일이죠.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의 내가 여기 있다면 그걸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미래에 나가 어떤 모습이 여기구나, 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뭘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비전 선언문의 역할이거든요. 이 비전 선언문이 여러분 손에 계속 들려 있다면 이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요만큼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계속 쫓아가 보면서 생각하다 보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나중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자꾸만 구분이 될 거예요. 이걸 반복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의 이 카테고리를 뽑아내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근데 지금도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셨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없지만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대답을 많이 하세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멘토로서 이걸 코칭해 줄 때는요, 할 수 있는 것의 가장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해낼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의 가장 작은 단위, 난이도별로 쭉 나열했을 때 가장 쉬운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를 우리의 목표로 갖고 가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을 때도 일상의 루틴을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가 제일 중요한 방어선인 것 같아. 오늘 내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가 많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너무 심란해. 심란할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매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하루 정도 너무 내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유튜브를 밤새도록 봐버리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유튜브를 보기 전까지는 상상이었어요. 유튜브를 보고 나서 밤을 한번 새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현실이 됩니다. 그 걱정했던 것들이. 왜냐면 실제로 못하는 나의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될 거니까요. 이 기점에서 절대 짐이 안 돼요. 아무리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날도 일상의 루틴이 절대 무너지지 않게끔 얘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 비전은 결국 습관의 승리가 돼야 꿈꿀 수 있는 거다 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죠.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에서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을 찾아야 돼요. 얘를 흐트려가면서까지 불안도를 다루시면 불안에 이미 휘둘리신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조건, 일상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해내야 될 일들을 쭉 나열을 해볼 텐데요. 그것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고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토막, 예를 들면 하루치를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가 뭘까, 이걸 짜놓는 게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겁니다.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것을 늘 가지고 다니다가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날일수록 걔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한테 이런 게 있어요. 아직 내가 어떤 책을 어떻게 쓸지는 다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늘은 너무 생각이 많고 불안하고 커넥션도 안 좋아. 근데 꼭 하는 거 뭐냐면 방금처럼 또 머리가 아파서 10분 정도 두통약 먹고 누웠다가 나오는데도 한 줄은 적고 누워요. 내가 앞으로 쓸 책의 한 문장을 적어놓고 한 문장 쓰기라는 카테고리에 한 줄 적어놓고 뻗는 거죠. 10초면 됩니다. 10초 동안 적었던 그 한 줄의 문장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 폴더에. 지금 제가 보니까 벌써 한 600개 정도 쌓여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600번이나 나도 불안했다는 거지. 그때마다 적었으니까. 근데 그게 쌓여 있으니까 너무 든든한 거야. 그래서 가장 낮은 난이도의 태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2번이고요. 자, 세 번째 추천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것도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반복적이고 단순 노동적이고 혹은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거. 근데 이게 어떤 대상이 되게 많아야 되거나 돈이 많이 필요하거나 어떤 자원적으로 많은 조건을 요구하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생각 없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좋은 문장들 검색해가지고 그것을 나의 손글씨로 캘리그라피 한번 써보는 거, 또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서 드럼 연습하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몸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5분 달리기 같은 미션입니다.
생각을 자꾸 비울 수 있고 신체를 움직이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번하고 연결된 게 나만의 즐거움 찾기고요. 결과물로 저는 이제 드럼 연습을 잡은 거고 캘리 그리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스레드에서 공유해줬던 그 말씀 노트 사람들한테 보내주기 이런 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일상 유지였고요. 두 번째가 내가 해야 될 일의 가장 작은 단위의 태스크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거. 세 번째가 생각 없이 반복할 수 있는 즐거움.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해 놓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걱정이나 불안이 있을 때 거의 로직처럼 마치 기계처럼 움직여 버리시면 됩니다. 그 사이 공백이 없게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세 개가 뭔지 다 짜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또 뭔가 안 하더라고. 이럴 때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되고 몸을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마지막에 말했던 생각 없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도 청소거든요. 청소와 물건 제자리 이런 걸 루틴화 시켜놓아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괜히 뭔가 글도 안 써지고 수업 리허설 자꾸 막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을 막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물건이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없다면 얘를 들고 가서 다시 올려놓고 그러다 보면 다시 책상에 앉으면 거짓말처럼 처음에 좋은 컨디션의 내 모습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거 잘 한번 써보고 오시면 불안이나 걱정을 낮추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